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인 대표 33인은 서울 탑골공원에 모여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26년 뒤 조선은 일본의 강제 점령에서 벗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홀로 섰습니다. 그러나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는 독립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광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일이 된 것일까요? 저희는 광복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산. 강산이 8번 변할 시간이라던가요. 독립운동 당시 조그만 농촌에 불과했던 이 고장은 이제는 어엿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듯한 도시의 한켠엔 여전히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최홍신 기념관은 200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최홍신 선생님의 이제 업적이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홍신 선생님의 고향은 원래 안산이 아니고 원산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협성신학교에 입학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931년도에 23살 나이에 YWCA 파견 교사로 이곳 안산에 오시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열정적인 헌신과 또 그다음에 봉사 정신과 이러한 것이 아우러져 가지고 마을 사람들도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하고 함께 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두시라니까. 저도 시골에서 태어났답니다. 힘도 많이 내봤어요. 아이 그럼 그냥 어떻게 높은 학교에 다니셨어? 농사를 짓든 시집을 가든 우선 배워야 하겠기에 고학을 했죠. 아니 고학이라니. 제 손으로 벌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깨어났는데 지금처럼 나라 없는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제 90% 이상이 농민들이었고요. 또 그 중에서 80% 이상이 문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 문명이 빨리 퇴치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농촌 계몽 운동에 몸을 담으셨는데요. 문명 퇴치뿐만 아니라 선생님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성 인권 교육이라든가 빈민 규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강습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1935년도 1월 달에 안타깝게 수업 시간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만 해도 선생님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최홍신 선생님이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상록수 소설책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요. 선생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보내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장례를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각 신문사나 잡지사에 선생님의 일대기가 다 실리게 돼요.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이 너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그분께서 최홍신 선생님의 그 일대기가 실린 신문 기사를 보고 선생님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설을 쓰시게 되셨고요. 자, 그럼 다 같이 따라 읽어요. 아는 것이 힘,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언니들 관람객들이 왔을 때에도 독립운동가 그러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를 가장 많이 꼽으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교육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명퇴치운동에 앞장을 서셨고요.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독립운동가로 추서가 되셨죠. 최용신 선생께서 희생하며 교육에 불을 지핀 도시 안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다문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숨결이 머문 장소에 외국인이라. 그렇다면 이제 그녀의 민족 정신은 사라지고 만 것일까요?
시대 상황은 바뀌었지만 그 근본적인 맥락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용시 선생님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독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라고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저 인간애가 있다고 봅니다. 이론적인 것으로는 저는 그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보지 않거든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인종을 가리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이 모든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교육의 본질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뭐 최용시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나 지금 우리가 용신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큰 밑바탕의 맥락은 이제 일치한다고 보고요. 안산 용신학교는 안산 다문화 거리의 중심, 일명 만남의 광장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7년에 안산중앙실업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이곳은 초창기 일하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는 야간학교, 즉 야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육 대상을 성인과 외국인까지 확장하며 지역의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최용신 선생의 이름을 본따 안산 용신학교로 개칭했습니다. 용신학교에는 일단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이제 내국인 학생들에게는 뭐 문해교육 그리고 중등 과정까지 그 학력 보완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같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하면은 그 다문화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연구 논문이 참이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뭐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런 글을 예쁘게 쓰라고 하면 글씨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국기도 그리는 근로자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 뭐 그런 것도 같이 그리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글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해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 내국인 학습자들도 신기한 듯이 보면서 우리와 다른 문자가 있고 우리와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마침 이번 자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약 3년 전 한국에 온 이몰렉 씨. 그에게 한국 생활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몰렉이라고 해요. 제가 러시아에서 왔어요. 2년 7개월 됐어요. 네. 지금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염료를 달고 지기차를 타고 제품을 받아요. 처음에는 제가 러시아 면허증, 한국 면허증 바꿨어요. 일찍 면허증 시험을 봤어요. 합격한 다음에 일명 면허증 받았어요. 당연하죠.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이거 이해를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우리 공장에서 상사들이 너무 좋아서 적응하는 거 빨리 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못 어제 조금 못 알아들어서 빨리. 네. 교장 선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먹방 찍는 이거 다 그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 안 먹네. 그렇지. 나도 뭘 찍을지 몰랐지. 얼마나 맞아. 주말에는 수업 없으면 뭐해요? 수업 없으면 나이랑 같이 바닷가에 갈 거예요. 다른 나이가 8살
발음이 한국 사람처럼 그래 진짜 알고 보니 딸바 보였던 올렉 씨. 여느 아빠들처럼 한참을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식사도 마쳤겠다. 이제 최용신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용신 기념관에 오신 것을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안산시 문화관광 해설사 장은정입니다. 네. 일제강점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이, 그 당시 도조선이 일본에게 이렇게 주권이, 나라가 이렇게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그 시대거든요. 제가 사할린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네. 이거 알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러시아에서 고려인으로 지냈던 그는 관람 내내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최용신 선생의 생애에서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때 밥 없고 돈 없고 일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최용신 선생님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 알고 네, 지금 알아요. 문제 대단해요. 네, 이거 어려운 시간일 때 학교를 만들고 한글 가르치고 이거 좀 대단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셔서 좀 속상해요. 네, 제가 사할린에서 왔어요. 우리 8월 15일에 특별 날이에요. 절하고 근데 몰랐어요. 왜? 근데 지금 알아요. 재미있고 슬퍼요. 네. 8월 15일. 네. 네. 그때 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 오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친구랑 같이 여기 영화 보러 올 거예요. 지금 안산에 계시는 다문화 이모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용신 선생님이 농촌 계몽운동을 하고 교육활동을 하고 민족 정신을 이야기했던 것은, 애국심을 이야기했던 것은 강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약자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안산은 진짜 다문화 도시잖아요. 거대한 다문화 도시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글을 몰라서 소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용신 선생님처럼 이제 교육 활동을 펼친다면 같이 어우러지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다문화 사회라고 할 때 인종으로 구별을 하거나 그다음에 국적으로 구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인종이나 국적 같은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라는 것이 그냥 다양한 문화, 인종의 사람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다문화 사회라고 봅니다. 소나무나 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철 푸르러요. 이런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해요. 책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책 제목도 상록수였죠.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그 일본의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거기에도 굴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상록수 정신으로 또 비유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독립의 본질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현대 사회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억압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최용신 선생께서 현대 사회를 마주하셨다면 바로 그들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셨을까요?